제가 간혹 좀 말을 버벅거리거나 혼자 흥분해가지고 발음이 씹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거나 들으시면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준비한 이야기를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897년 1월에요.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라는 곳에 한 집이 있습니다. 이 집에 1897년 1월에 26살의 엘바 조나라는 여성이 집에서, 그것도 거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여자분은요, 당시에요, 옆에 사진처럼 한 손은 배에 두고요, 그리고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은 채로 바닥 쪽을 보고 쓰러져 있었어요. 어디서? 거실에서. 이 엘바 조나를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 약간 흐릿하지만 옛날 사진이라 약간 흐릿해요. 옆에 남자분이십니다. 남편이에요. 엘바 조나의 남편 에라스무스라는 남편입니다. 남편이 제일 처음 발견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요, 당시에 결혼한 지 3개월 된 신혼부부였대요. 얼마나 금술이 좋았겠어요. 결혼한 지 3개월 됐어요. 실제로도 이 부부는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금술이 되게 좋은 부부였대요. 맨날 서로 좋아 죽어. 그냥 3개월 딱 됐으니까, 결혼한 지. 근데 이런 부부의 특히 와이프가, 엘바 조나가 갑자기 집 앞에 거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당시 엘바 조나의 부검을 담당했던 의사는요, 이 엘바 조나가 당시 임신 중이었고, 그리고 임신 중독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원인은 임신 중독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엘바 조나의 장례식이 이어졌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이 울음바다였겠죠. 이 엘바 조나의 모친, 이 엘바 조나의 엄마도 막 통곡하고 난리가 나고, 네가 어떻게 엄마보다 먼저 가니? 이러면서 막 울면서 난리가 나고, 남편 결혼한 지 3개월 됐어요. 얼마나 슬프겠어. 자기 애까지 베고 있었어. 막 펄펄 우는 거예요. 결혼한 지 3개월 됐어요. 죽었어, 와이프가. 남편 막 미치죠. 펑펑 울고, 엄마도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갔어요. 막 미치죠. 막 펑펑 울어요. 그리고 가족하며 친척들, 지인들, 당시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근데 이 장례식이 치러지고 한 며칠 정도 지나요. 한 4주 정도 지납니다. 이 엘바 조나의 어머니인 옆에 어머니세요. 아까 그 처음 보여드렸던 여성분의 엘바 조나의 어머니십니다. 메리라고 합니다. 메리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 메리라는 이 엄마, 이 여자분이요, 자기의 사위인 에라스무스를 고소를 합니다. 자기 딸이 죽고 한 몇 주 지나가지고요, 자기의 사위인 에라스무스를 고소를 했어요. 왜? 내 딸을 죽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습니다. 즉, 사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장모님이죠. 근데 장모님이 사위를 상대로 내 사위가 내 딸을 죽였어 하면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인 에라스무스는 얘기를 합니다. 안 죽였습니다. 장모님 왜 그러세요? 우리 이제 결혼한 지 3개월 됐어요. 내가 왜 죽여요? 지금 장모님이 지금 엘바 조나 딸이 죽고 지금 좀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좀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장모님. 저도 지금 제 와이프가 죽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이게 지금 무슨 제가 죽입니까?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부인해요. 안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메리, 장모가 얘기를 합니다.
너 거짓말 하지 마. 너 거짓말 하지 말라고. 내 딸이 내 꿈에 나와가지고 다 얘기했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내 딸이 다 얘기했어. 너 진짜 내 앞에서 연기 생쇼 하지 마. 죽여버리고 싶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내 딸이 내 꿈에 나와서 다 얘기했어. 내 딸이 내 꿈에 나와서 네가 어떻게 죽였는지, 왜 죽었는지까지 내 꿈에 나와서 다 얘기를 했다고. 이 죽은 엘바조나의 엄마인 메리의 말에 의하면요, 딸이 사망하고요 4주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딸이 꿈에 나왔대요. 그러면서 딸이 한 곳을 가리킵니다. 꿈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딸이 이렇게 한 곳을 가리켜. 아무 말 없이. 그래서 꿈에서 딸이 가리키는 곳을 딱 보니까 그곳에 피로 쓴 글씨가 적혀져 있었대요. 근데 그 글씨에 에라스무스가 나를 죽였어 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었대. 그러면서 사건 당일날요, 이 에바조나, 이 여자애가 외출을 하고 들어왔대요.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 거실에서 이 남편인 에라스무스가 다른 여자를 집에 들여가지고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야. 이 여자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이 남편이 여자 집에 들여가지고 꽁냥꽁냥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실에서. 그리고 이 장면을 이 와이프인 에바조나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그래서 이 기집애 뭐야 이러고, 야, 나 안 꺼져 이래가지고 기집애는 그냥 집에 가고, 그리고 남편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벌써 바람을 피고 자빠졌냐, 지금 미쳤냐? 그러면서 뺨을 빡 때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남편도 이까짓 게 지금 내 뺨을 때려? 그러면서 갑자기 막 주먹으로 배를 치고 발로 치고 막 목 조르고 막 엘바조나를 갑자기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패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폭행으로 인해서 내가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꿈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꿈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엄마 꿈에 나와가지고요. 내가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다고. 내가 목뼈가 부러져서 죽은 거라고 이 엄마 꿈에 나와서 자기가 직접 360도로 목을 360도로 돌리는 것까지 보여줬대요. 엄마 꿈에 나와서, 엄마, 에라스무스 남편이 나를 죽였고, 나 이렇게 남편이 바람 펴갖고 내가 뺨 한 대 때렸더니 남편이 나를 그대로 폭행을 했다. 그러면서 폭행 중에 내 목뼈가 부러지면서 내가 사망을 했다. 엄마, 내 목 봐봐요. 나 목 이렇게 부러졌어요 하면서 목을 이렇게 돌려서 보여줬대요. 목을 보여줬대요. 꿈에. 그리고 꿈에서 딸이 나와서 남편이 바람 피다가 걸렸고, 뭐 방금 제가 한 것처럼 그 얘기를 듣고요. 이 친엄마는 고소장을 제출을 한 거였어요. 사위를 상대로. 당시에 이 모친이었던 이 메리의 얘기예요. 굉장히 법정이 술렁이었대요. 왜냐? 귀신 얘기, 그냥 꿈에 딸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 단지 그것 때문에 고소장을 냈다는 거잖아. 꿈에 귀신 나와서 한 얘기 때문에 고소장을 냈다는 거잖아요. 꿈에 죽은 내 딸이 나와서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내 딸이 남편 때문에 죽었다 했다. 그래서 내가 고소장 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를 합니다. 판사님, 아니 지금 저 꿈에 나온 귀신 이야기를 믿어야 됩니까? 저 바쁜 사람이에요. 그거 무슨 엘바조나가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아니, 부검 결과 나왔습니다. 임신 중독으로 죽었어요. 이미 결과 나왔잖아요. 무슨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아니, 이런 진짜 귀신 얘기 때문에 지금 지금 뭡니까 이게. 이 법원도 다 갔구만. 법원 지금 귀신 얘기에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러면서 자기는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요. 장모님이 지금 자식을 갑자기 잃어가지고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장모님이 지금 나도 와이프 잃어서 이렇게 힘든데 장모님은 오죽하겠어요? 지금 약간 마탱이가 가신 것 같아요. 사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엘바조나 모친 이 메리는요, 간곡하게 판사님한테 청을 하나 해요. 진짜 판사님 진짜 죄송합니다. 정말 좀 어이없다는 거 아는데 에라스무스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확실해요. 임신 중독으로 사망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판사님 제발 우리 엘바조나의 부검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안 바래요. 임신 중독으로 죽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발 부검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서 펑펑 울었대요. 진짜 법원장에서요, 이 엄마 이제 모친이었던 메리가요 펑펑 울었대요. 제발 부검 한 번만 다시 해달라고. 이상하다고. 임신 중독으로 죽은 게 아닌 것 같다고. 딸이 죽고 꿈에 딸이 나왔어요. 근데 딸이 막 남편이 죽었다고 막 하면서 나를 이렇게 막 때려서 내가 목이 이렇게 부러졌다 하면서 목 돌아가는 것도 보여주고 막 그렇게 꿈에 나왔어. 어느 부모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랬겠 마음이 안 편하지. 마음이 찢어졌겠죠. 그래서 당시 배심원들이요, 너무 좀 이 모친인 메리가 너무 이 엘바조나 일로 너무 슬퍼하니까, 대성통곡하니까, 그래 다시 부검해보자 라고 얘기가 됐어요. 그래 부검 다시 해봅시다. 그렇게 울면서 얘기하는데 부검 다시 해보자 해서 법원 관계자들이 무덤을 다시 팝니다. 엘바조나의 무덤을 다시 파요. 근데 시체 부검을 하려면 시체 꺼내야 되니까 무덤 파잖아요. 근데 무덤을 딱 팠는데 엘바조나의 시신에 그 시신의 목에요, 옆에처럼 스카프가 두껍게 묶여져 있는 거야. 법원 관계자들이 관을 딱 열었는데 시신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스카프가. 그래서 스카프를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정말로 이 엘바조나의 모친 메리가 한 얘기 그대로요. 엘바조나의 목이요 시퍼렇게 피멍이 들어있었대요. 피멍이 들어있었대. 그리고 첫 번째 목뼈랑 두 번째 목뼈가요 부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엘바의 온몸에 멍자국들이 엄청 많았대요. 즉 온몸을 다 두드려 맞고요, 진짜 막 맞다가 목뼈가 부러지면서 죽었다라는 거지. 이 모친인 메리의 꿈에 엘바조나가 나와가지고 했다는 말이요 다 진짜인 거예요. 근데 당시 부검했던 의사는 임신 중독으로 죽었다, 임신 중독으로 사망했다라고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잖아. 분명히 아까 처음에 부검한 의사는 임신 중독으로 해서 죽었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법원 관계자들 보니까 그거 아닌데? 그럼 이 부검 의사 뭐야? 이 부검한 의사 뭐예요? 그래서 당시에 부검했던 부검 의사를요 재판장에 부릅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야, 너 왜, 우리가 확인해보니까 사망한 이유가 임신 중독이 아니던데? 너 왜 임신 중독이라고 기록했니? 재판장에서 물어봤어요. 의사한테. 당시 그 기록했던 부검 의사한테, 아니,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목뼈가 부러지고 심한 구타로 인해서 죽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왜 당신은 임신 중독으로 죽었다고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검의가 그러는 거야. 부검의사가 자기가요 이제 사망 직후에요, 사망 직후에 이제 사망한 이 집을 갔대요. 이 집에 사망한 상태로 있으니까 이 집을 간 거야, 부검의사가. 그래가지고 딱 집에 가서 딱 보니까 당시 엘바조나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었대요. 이불을 이렇게 딱 하고 이불을 딱 덮고 침대에 이렇게 딱 누워있었대. 그리고 그 옆에서 이 남편이요 펑펑 울고 있었대요. 그 남편이요 그 침대에 누워있으면 그 옆에 앉아가지고, 하늘이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다니 내가 너 없으면 어떻게 살으라고,
안돼 엘바조나 나 너 없으면 안돼 나도 데려가 이러면서 너 없으면 안돼 우리 항상 붙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부검의사가 그런 거예요. 아 저 죄송한데 많이 슬프신 거 안다. 정말 죄송하지만 사망 원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잠깐 옆으로 좀 비켜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남편이 안 된다고. 나 내 와이프랑 한시도 떨어질 수 없어. 나 진짜 죄송한데 나 내 와이프랑 못 떨어집니다.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엘바조나 네가 임신 중독으로 죽을 수가 있어 이러면서 제 와이프랑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네가 임신 중독으로 죽을 수가 있니? 어떻게 임신 중독으로 내 옆을 떠나냐고. 이제 엘바조나 당신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임신 중독으로 죽다니. 임신 중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어? 이렇게 펑펑 울면서요. 한시도 엘바조나 시신 옆을 남편이 안 떠나는 거예요. 아니 부검하려면 좀 옆으로 가져야 되는데 시신에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야. 만지려고 하면 만지지 마세요. 우리 엘바조나 내 와이프는 나만 만질 수 있어요. 이러면서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어떻게 너가 임신 중독으로 죽을 수가 있니? 부검의사가 시신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면서요 더 오열을 하고요 너무 슬퍼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떡해요? 어떡해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데. 근데 남편이 계속 임신 중독으로 죽었다고 하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검의사는 임신 중독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야. 적은 거예요. 그냥 임신 중독으로 죽었다고 하니까 그 말 듣고 그냥 임신 중독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다 술 쓴 거지. 남편이 다 짠 거죠 지금. 부검하면 다 나오잖아. 부검하면 다 나오잖아. 내가 때려서 죽인 게. 그러니까 일부러 부검 못하게 하려고 술술이 쓴 거죠. 별로 안 슬프면서 슬픈 척하고. 당시에 이 부검의사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정말 모든 정황이 남편인 에라스무스가 엘바조나를 죽였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시신의 상태도 그렇고 이상하잖아. 근데 계속 이 남편이요 억울하다. 내가 안 죽였다. 내가 안 죽였습니다. 내가 안 죽였어요. 계속 결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모인 메리한테 얘기합니다. 장모님 증거 있어요? 내가 죽였다는 증거 있어요? 그냥 의사 말뿐이잖아. 그냥 의사가 말한 거. 시신의 상태도 내가 때렸다는 증거 있습니까? 내가 때려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증거 있어요? 내가 죽였다는 증거 있어? 아니 이렇게 생사람 잡으면 안 되지 장모님.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증거 있어요? 없잖아. 명확한 증거 없잖아. 그러니까 장모가 또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덤을 팠는데 옆에 사진처럼 스카프, 목에 스카프가 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목에 스카프가 되어 있었잖아. 당시 장례식 하는데요.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이 엄마인 메리가요. 딸 엘바조나의 시신을 보는데 목에 이렇게 스카프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가 우리 엘바조나 우리 딸 평소에 스카프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스카프가 되어 있네. 이거 스카프 그냥 풀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사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위인 에라스무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어머니 아닙니다. 엘바조나가 생전에 이 스카프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는 길 함께 채워서 같이 보내주고 싶다고. 이 스카프를 같이 넣어주고 싶다고. 엘바조나가 생전에 굉장히 좋아하던 스카프라고 하면서 이 엄마가 스카프에 손만 대려고 해도 이 에라스무스가 팍 쳤대요. 손 대시지 마시라고. 손도 못 대겠대. 왜? 풀면 멍이 든 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애초부터 채우고 온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이거 푸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도 생전에 이거 되게 좋아했어요. 이 스카프 엄청 좋아했어요. 맨날 하고 다녔어요 어머니. 이러면서 가는 길도 같이 이 스카프와 함께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엄마가요 이제 딸의 관을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스카프를 하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여기에 베개를 놔준 거야 머리에. 그래서 사위 아니
엘바조나 머리에 베개를 왜 놨어, 여기에? 베개를 왜 넣어준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장모님, 사랑하는 내 와이프가 조금 더 편안하게, 좀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베개를 놔줬어요. 진짜 좀 자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장례식 때. 근데 사실 이것도 목이 부러져 있으니까 그거 티 안 나게 하려고 일부러 머리에다가 베개를 받친 거지. 술쓴 거예요. 위하는 척, 슬퍼하는 척 하면서요. 뒤에선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다 잔머리였던 거예요. 자기 범죄 숨기고 들키지 않게 하는 거에 더 급급했던 거지. 당시에 애도를 하러 온 사람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 관 속 안에 있는 엘바조나의 모습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웠대요. 좀 이상했겠죠. 스카프를 하고 베개를 이렇게 베고 누워있으니까. 근데 당시 장례식 때 이 남편이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막 진짜 엄마인 메리도 막 대성통곡하지, 사위 이제 남편인 에라스무스도 막 대성통곡하지.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긴 한데, 시신의 상태가 좀 이상한데 뭐라 말을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뒤에서, 아니 여기 시신을 왜 저렇게 해놨어? 뒤에서 그냥 쑥덕쑥덕 되는 정도였대요. 근데 이 남편이 평소에 평판이 되게 좋다 보니까 이 남편이 와이프를 죽였을 거라는 의심은 1도 안 했다고 해요. 이 엄마인 메리는요, 판사님 진짜 저 사위가 정말 괴물이다. 정말 괴물입니다. 저 괴물이 내 딸을 죽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내 딸을 죽인 거를 덮으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제발 벌을 내려주세요 라고 펑펑 울면서 얘기를 했대요. 제 딸이 얼마나 억울하면 꿈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겠냐. 제발 저 괴물을 벌을 내려달라.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이 남편 에라스무스는 모든 정황들이 남편이 죽였다라는 걸 가리키고 있는데도요, 증거 있어요? 죄를 전혀 인정 안 했대요. 증거 있어요? 장모님 지금 딸이라서 지금 약간 미친 것 같아. 소설에 쓰고 자빠지셨네요. 증거 있냐고요. 이렇게 되는 거야. 끝까지 인정을 안 했대요. 당시에요, 이 배심원들이요, 치를 떨었대요. 이 남편 모습에. 모든 정황들, 시신의 상태라든지 장례식 때 모습이라든지, 이 장례식 때 왔던 사람들도 알고 있잖아. 이 시신의 상태가 이상했다라는 걸. 모든 정황이 남편을 향하고 있는데도 이 남편은 계속 내가 안 죽였다고요. 생사람 잡고 있네. 이렇게 해버리니까 배심원들이 막 치를 떠는 거. 와, 진짜 악마다 저거. 그래서 이 사건 결론,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로 해가지고 남편인 에라스무스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엘바조나를 죽인 범인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기징역이 내려졌어요. 자칫 묻힐 뻔했던, 남편의 자작극으로 묻힐 뻔했던 엘바조나 사건. 당시 이 메리, 이 엄마의 꿈에요, 이 죽은 딸 엘바조나가 나와가지고 억울하다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꿈에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귀신이 나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의 말을 듣고 바로 소송을 내가지고 법정 싸움을 한 거죠. 이 사건은요, 미국 법정에서요, 최초로 유령의 증언이 받아들여진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유령의 증언이 최초로 받아들여진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딸이 귀신이 돼서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실제로 맞았고, 그러다 보니 여러 정황상 이게 맞으니까 남편이 벌을 받은 케이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단서는 유령이 준 거죠. 그러니까 귀신의 증언이 최초로 받아들여진 사건이래요. 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얘기로 이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남편 진짜 개 쓰레기지 않아요?